요즘 파리 올림픽 한창이죠. 올림픽 열리는 기간에는 개막식이라든지 메달 수여식 등을 통해서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라든지 국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그래서 오늘은 나라 이름과 국기에 담긴 역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훈 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기, 이 나라 이름에 얽힌 의미를 얘기해 주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 이야기일까요? 뭐 일단 개막식이나 경기 중계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네. 이제 나라도 많이 등장하고 국기가 많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국명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의 국기, 그 중에서 특히 삼색기,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삼색기가 많아요. 많은데, 예. 그 역사적 유래 정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많은 국기들 이제 나올 텐데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KBS 일라디오 유튜브 실시간 영상에 저희 국가 이미지 띄우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가능하신 분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서 또 설명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삼색기 하면 개최국 프랑스가 네. 일단 삼색기잖아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일단 그리기가 쉽죠. 네. 3등분해서 왼쪽부터 파랑, 하양, 빨간색을 맞아요. 칠하면 바로 됩니다. 정확하게 3분의 1이거든요. 네. 간단하지만은 의미까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왼쪽부터 그러니까 파랑색은 자유, 하양색은 평등, 그리고 빨간색은 박애를 상징하죠. 네. 예. 어떻게 이 삼색기를 국기로 사용하게 된 건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예, 처음부터 세 가지 색깔을 정했고 이런 의미로 하자 이런 건 아니었고요. 프랑스 혁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시민군 총사령관이 라파이트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라파이트가 이제 시민들에게 모자에 장식처럼 달 표식 같은 걸 줘요. 그 표식의 색깔이 파랑, 하양, 빨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민들은 그 모자를 쓰고 이제 투쟁에 나섰고 그 나서서 자유와 평등, 박애를 외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과 의미가 이제 서로 통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절도항쟁이 무너진 다음에 네. 프랑스 제1공화국이 들어서거든요. 네. 1794년에 네. 그때 정식 국기로 채택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 혁명을 기리자. 그렇죠. 이런 그런 의미가 의미가 있었겠네요. 있었죠. 그러면 삼색기, 세 개의 색으로 이루어진 국기, 프랑스가 최초로 만든 건가요? 예, 일단 프랑스가 최초는 아닙니다. 네. 네덜란드에도 삼색기가 있는데요. 네네. 가장 먼저 삼색기를 쓴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군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된 삼색기입니다. 네. 그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네. 네덜란드가 원래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16세기 후반에 독립하는데 네. 그때 이거를 썼어요. 근데 색깔이 그 당시에 보면은 네. 위로부터 주황색, 하양색, 파랑색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위에 주황색이 아니고 지금 빨강색인데 그렇죠. 지금 당시에는 주황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이 네. 그 당시에 독립을 지휘했던 인물인 빌럼 1세가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속했던 가문이 오라네 가문이에요. 오라네 근데 그거 가문? 영어로 옮기면 오렌지입니다. 오라네가 오렌지다.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을 썼군요. 예, 그래서 그 축구팀 네덜란드 축구팀은 오렌지 군단이라고 안 그래도 그러잖아요. 저 그거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갑자기 오렌지가 어디서 나왔지? 거기가 오렌지가 많이 재배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라네공 빌럼 1세를 기리기 위해서 오렌지가 상징이 된 거고 예. 그러다가 1630년에 맨 위에 있던 주황색을 빨강색으로 바꿔서 지금은 빨강, 하양, 파랑이 된 거고요. 네, 그 의미를 네. 보면 위에서부터 용기, 신앙, 충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삼색기 쓰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예.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세로로 된 삼색기인데요. 네. 왼쪽부터 초록, 하양, 빨강색을 씁니다. 그렇죠. 초록 빼고는 프랑스 삼색기와 비슷하죠. 그러네요. 의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좀 다른 의미를 넣기도 해서 초록이 국토, 네. 하양이 알프스 산맥 끼고 있으니까요. 빨강은 애국의 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예. 아일랜드도 하나 더 볼게요. 네. 아일랜드는 지금 왼쪽은 초록이고요. 네. 가운데가 하양이고 그 맨 오른쪽이 이제 오렌지색입니다. 네. 아일랜드가 종교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종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맨 왼쪽 초록은 구교.
아.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는 신교. 그럼 네. 가운데 하얀 것은 예, 두 종류의 화해하라는 화해. 거겠네요. 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독일도 하나 볼까요? 독일도 삼색기죠. 독일은 네. 가로로 돼 있습니다. 네네. 위로부터 검정, 빨강, 예, 금색인데 금색이군요. 이게 그냥 금색입니다. 노란색이 예, 아니라. 약간 노란색처럼 보이는데 금색입니다. 금색. 이 의미를 보면 검정은 억압에 대한 분노, 아. 예, 이제 빨강은 자유를 동경하는 정신, 네. 금색은 진리와 지혜를 뜻한다고 합니다. 예. 다 의미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네. 러시아도 하나 보겠습니다. 네네. 러시아도 가로로 된 삼색기인데 위에서부터 하양, 파랑, 빨강을 쓰고 있죠. 네. 이 세 가지 색깔은 이제 슬라브족을 상징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그 다음 국기들 이미지를 보시면은 네.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는 똑같습니다. 러시아랑 네네네. 문양만 그러네요. 하나만 더 들어갔을 뿐 색깔 배열까지 똑같죠. 네. 다 마찬가지로 다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도 네. 세 가지 색깔을 똑같이 쓰되 배열을 좀 달리했어요. 달라요. 그죠? 네. 야, 이게 슬라브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슬라브족은 예. 하양, 파랑, 빨강이 들어갔다. 그걸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비슷하잖아요. 프랑스 처음에 소개해 주신 네. 프랑스도 파랑, 하양, 빨강이 예, 그렇죠. 들어가는. 색깔이 계속 많으니까 그렇죠. 헷갈리네요. 예. 예. 근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슬라브족이? 일단 슬라브족은 큰 관계는 없다고 보이고요. 네네. 근데 나머지 나라,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최초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삼색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사실 프랑스 삼색기랑 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러시아는 이제 민족적인 특성이 담겼으니까 네. 큰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네. 나머지 나라, 예를 들면 아까 이탈리아. 말씀드렸던 아일랜드나 이탈리아나 독일은 전부 관련이 프랑스 있군요. 삼색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만들어진 시점이 네. 1848년이에요. 이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1789년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다시 왕정으로 복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1830년에 7월 혁명이라는 게 프랑스에서 또 일어나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계사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어쨌든 그 시험에 당시 많이 나오는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네. 한창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혁명이 일어났고요. 네, 네. 그런데 2월 혁명만 이 예를 좀 들자면 네. 그 당시 되게 프랑스 민중이 비참했고요. 그래서 정부에 시위를 벌이고 투표권을 달라는 요구도 하고요. 근데 네. 정부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발포를 하게 돼 버립니다. 시위대에. 그래서 수십 명이 사망을 해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서 왕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제 몰려갑니다. 네. 그때 이제 왕 겁먹고 이제 영국으로 달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다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게 제2공화국이 됩니다. 프랑스. 네. 제2공화국이 되는데 이 2월 혁명이 전 유럽에 큰 파급 효과를 미쳐요. 이 영향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심혁명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해서 많은 임시정부와 혁명정부가 들어서고요. 예. 그래서 들어선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담은 삼색기를 자기들도 잇따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이 1848년 혁명의 해, 네. 유럽 혁명의 해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프랑스 삼색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유럽 쪽에서 삼색기가 많은 이유가 네,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특히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식민 지배 받은 나라가 많아서 그렇죠. 좀 영향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 국기를 보시면은 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가 여기를 비롯해서 멕시코 네. 많은 지역들이 당시 지배를 받았고요. 그렇죠. 삼색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스페인 식민지배와 연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 역사를 조금만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네. 먼저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스페인의 귀족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2대, 3대, 4대 이렇게 계속 대를 달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 태어나고 그런 네. 이 왕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스페인 귀족의 후손들, 네. 이 사람들을 크리올이라고 합니다. 크리올. 스페인어로는 크리오요 이렇게 네. 불렀는데요. 이 크리올들은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귀족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스페인으로 돌아가면은 2등 시민인 거죠. 그러니까 본국인 스페인으로 돌아가면은 약간 차별을 받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혁명의 이념이 이제 전파가 되고 있고요.
아메리카에서도 그 소식이 들려오죠. 예. 그래서 크레올들이 결심을 합니다. 아,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 독립하자. 스페인으로부터. 예, 차라리 독립을 해버리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 열풍이 이때부터 불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레올들이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 첫 결실이 1811년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베네수엘라 출신의 혁명가인 시몬 볼리바르라는 네. 사람이 베네수엘라를 독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볼리바르는 그 다음에 콜롬비아와 에콰도르까지 이제 독립을 시키죠. 네. 이제 국기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거의 비슷해요. 예. 어떤 문양만 들어가 그렇죠. 있는 게 다른 예. 건데 이게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시몬 볼리바르가 세 나라를 독립시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볼리바르는 그 당시에 이제 미합중국을 모델로 삼아서 연방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1819년에 세 나라를 합쳐서 대콜롬비아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 국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색깔이 삼색기인데 위로부터 이제 노랑,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랑, 그 아래 이제 빨강을 했죠. 이 상징이 있습니다. 노랑은 황금빛 아메리카, 아메리카에 있으니까요. 그걸 상징했고요. 네. 파랑은 이 아메리카 대륙이 접해 있는 바다, 대서양을 했고요. 네. 맨 아래는 이제 자기들의 고향. 스페인을 상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는데도 남아 있네요. 예, 그래도 이 스페인이라는 점을 잊고 싶지 않았나 보죠. 우리의 뿌리는 예, 스페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콜롬비아 공화국의 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한 10년 정도 지나서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 나라로 이제 분리가 되죠. 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세 나라가 삼색기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대신 약간씩 다른 문양. 베네수엘라는 이제 별을 집어넣었고요. 에콰도르는 이 국가의 국장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세 가지 색깔과 배열이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예.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예, 멕시코는 새로 된 삼색기를 씁니다. 예. 새로 된 삼색기를 쓰는데 왼쪽부터 보면은 초록, 하양, 빨강이에요. 이탈리아랑 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예. 비슷하죠. 근데 의미는 다릅니다. 네네. 의미는 다르고 초록이 약간 좀 더 짙은 것 같습니다. 초록색. 예. 근데 여기도 이 국가 문양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빨강인데요. 네. 예. 빨강색이 여기서 상징하는 거는 이제 독립을 위해 희생한 사람 그들을 기리기 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스페인은 독립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아프리카 국기를 보면은 네. 정말 비슷하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가나, 너무 기니, 헷갈리는데요. 말리, 세네갈, 차드 이게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빨간색이 빨간색. 들어갑니다. 네. 아프리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다 했거든요. 아. 예. 그때 이 만들면서 빨강을 마찬가지로 네. 아프리카 독립 투쟁에 목숨을 바친 혁명가를 기리기 위해서 빨강을 넣었다고 합니다. 네. 아, 재밌네요. 이번엔 나라 이름을 또 살펴볼 텐데 네. 무슨 랜드, 뭐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이름들이 네. 있잖아요. 네. 예. 뭐 랜드는 이제 땅이잖아요. 땅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건 좀 쉽죠. 예. 그 민족이나 지역적 특성에다가 이제 랜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앵글로족의 땅 이런 네. 뜻이 되는 거죠. 네. 핀란드는 핀이 호수란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호수의 나라, 아, 그렇군요. 호수의 나라가 됩니다. 오. 네덜란드는 육지보다 낮은 땅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바다보다 낮은 예, 땅. 예, 바다보다 육지가 낮은 땅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뭐 무슨 이야, 시야 예. 뭐 이런 이름도 많잖아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전미사가 땅 이것도 영토를 땅이란 갖고 뜻이군요.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를 보면요, 러시아가 루스인의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루스가 최초로 러시아를 세운 조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슬로바키아는 슬라브족의 슬라브족. 나라, 슬라브족의 땅. 불가리아는 거기 볼가강 부족의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로마의 땅이 되거든요. 루마니아가 그러네요. 왜 로마인의 땅이 되냐면 네. 과거 로마 제국이 여길 정복하면서 그때 전통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로마인의 땅이 되고요. 네. 프랑스는 프랑키아라는 이름에서 비롯됐는데 이거는 프랑크족의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무슨 스탄도 맞잖아요. 스탄, 예, 네. 그건 페르시아에서 이제 유래된 건데 네. 중앙아시아에 많죠. 나라 이름만 보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많죠. 네, 네, 네. 해석하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족과 땅의 개념이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족의 땅. 뭐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간족의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파키스탄이 재밌어요. 네. 파키스탄은
파키족의 땅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에 있다가 분리 독립한 그렇죠. 나라죠. 네. 그 네. 당시에 여러 지역들이 여기 합쳐졌는데 펀잡, 아프가니아, 카시미르, 신드 이 지역이 합쳐졌는데요. 네. 앞글자를 따서 아. 파키를 만들고 스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펀자브 등 여러 지역 주민의 땅, 뭐 이런 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군요. 중남미 국가들은 뭐 이런 다른 대륙들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네, 중남미 국가는 아무래도 그 식민지 지배 흔적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자면 네. 베네수엘라 뜻이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이에요. 탐험가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가서 네. 봤더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연상된다. 그러면서 이 말을 지었다는 거죠. 예. 뭐 콜롬비아는 뭐 아실 겁니다. 콜럼버스의 땅 네, 이란 맛이 이야, 되겠고, 예. 땅이니까. 예.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채취해서 유럽으로 수출했던 나무가 브라질 우드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나무에서 비롯된 이름이 브라질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아니 이제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아르헨티나는 은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거기서 은광이 대거 발견이 됐어요. 그 화학에서 은의 기호가 AG거든요. AG. 예. 근데 아르헨티나는 화학도 나오는 예. 거군요. 아르헨티나는 ARGN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네네네. 비슷하죠.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물론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라는 나라 그런데요. 네. 볼리비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혁명가 볼리바르에서 네. 비롯된 이름이 볼리비아입니다. 네. 뭐 이렇게 국기, 나라 이름 뭐 이런 거 유래를 알고 나니까 아마 이제 올림픽 보실 때 우리 배웠었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흥미롭게 네.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 보다 보면은 국기를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를 더 하게 돼서 네.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오래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 갖고 계신 이야기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다시 만난 세계사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네. 더 흥미롭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같은 듯 좀 다르기도 한데요. 삼색기 또 세계 각국의 국기, 나라 이름에 얽힌 역사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김상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아쿠아의 아니죠. 지금 노래를 전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지금 심취해서 열심히 전해드렸네요.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